오늘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총장이 만나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합 계획은 빠져 있어 앞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청주시는 통합 1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10일간의 축제를 개최합니다.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기념주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예술가들의 단상을 살펴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가 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키워드를 중심으로 8팀의 작가가 25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사업인 농촌 왕진 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불편이 가중되다 보니 올해는 규모를 더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대학 통합으로 가는 공식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양 대학 총장이 만나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건데요. 하지만 통합 합의서에 구체적인 통합 계획은 빠져 있어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2027년 통합대학 출범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대학 통합 신청서 제출 마지막 날인 오늘 양 대학 총장이 만나 통합 합의서에 서명하고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겁니다. 양 대학은 오는 2027년 3월 1일 통합과 대학 통합 실무단의 구성,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학사 구조 개편안 등 구체적인 통합 계획서는 결국 합의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교통대는 구성원 간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충북대가 대학 평의원회에서 통합 계획서를 부결했기 때문입니다. 양 대학이 합의하지 않은 학사 구조 개편안을 이제 넣겠다는 주장 때문에 제가 설득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저것은 한쪽 대학의 의견이고 한국교통대는 양 대학 간 신뢰를 거듭 강조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통합 신청서에 우리 대학 구성원이 동의하여 제시한 협상안이 수록되지 못하고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 일정은 다음 달까지 충북대가 구체적인 학사 구조 개편안을 제출하고 양 대학의 의견 수렴을 통해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명과 캠퍼스 재배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는 교명, 졸업장, 캠퍼스 재배치 등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 대학 통합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2027년 통합대학 출범을 위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갈등과 불신에 찬 통합 과정이 아닌 양 대학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과정으로 이끄는 노력과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는 통합 10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10일간의 축제를 개최합니다.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기념주간 등 3가지 테마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옛 정원군과 의회를 상징하던 청사 현판과 옛 청주군의 행정지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3전 4기 끝에 성공한 통합. 당시 자치단체장들의 합의문과 직위는 고난 속에 꽃피운 통합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통합 10주년 10일간의 축제 첫 행사인 기록 특별 전시 있다 품다입니다. 통합의 정신을 오늘에 잊고 새로운 청주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더 커진 청주에서 키우는 더 큰 꿈으로 정했습니다. 사흘간 열리는 피크닉 콘서트는 비 소식에 따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으로 자리를 옮겨 클래식과 뮤지컬, K-팝으로 여름밤을 수놓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기념 주간에는 문화제조창과 동부창고 일원에서 풍성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지역 농산물과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24개 부스의 직거래 장터와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시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또 달달한 체험 앤 마켓과 푸드 원데이 클래스,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통합 10주년을 기념해 조성한 미래빛 정원도 가족과 연인들에게 추억을 선사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들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저녁에도 오시면은 반짝이 정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뭐 마켓도 즐기실 수 있고 뭐 음식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있으니까요. 축제 하이라이트로 다음 달 1일 열리는 기념식은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시민 1000명이 참석해 10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선포합니다. 통합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그리고 미래 발전에 대한 의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CJB 통합 1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청주시 리브랜딩 프로젝트 새로운 청주를 만나다는 다음 달 1일 저녁 6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항공과 제약, 주류, 제과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14개의 기업과 민관 협력 공동 브랜딩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관 공동 브랜딩 사업에 따라 협약 기업들은 충청북도의 새 이름, 이른바 BI인 중심의 서다를 활용해 다양한 콜라보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청사와 중소기업 판매장 등의 공동 브랜딩 기업의 입점을 돕고 홍보와 판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 브랜딩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AI, 인공지능의 발달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작품을 통해 인간과 기술과의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가 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두컴컴한 벽면에 별빛처럼 수놓아진 단어들. 스마트폰을 이용해 단어를 선택하면 어느새 시 한 편이 만들어지고 연관된 시적 표현들이 벽면에 빼곡히 채워집니다. 15,000여 편의 한국 근현대 시 데이터를 수집한 인공지능 시야와 참여자가 함께 완성하는 이 작품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교감하며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공진화 관계를 보여줍니다. 가상의 서울을 배경으로 배달을 하는 여성 라이더 에린스트모. 한편의 단편 영화와 같은 이 작품은 배달 플랫폼과 알고리즘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라이더의 신체와 시간을 시각화해 오늘날 플랫폼 노동의 문제를 고찰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첫 미디어 아트 기획전, 예측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미래와 비미래, 생성과 비생성 등 인공지능을 둘러싼 키워드를 중심으로 8팀의 작가가 25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의 어떤 사유와 태도를 다시 점검하였으면 하는 생각에 기획된 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예술 작품과 딥페이크 과정에서 발생된 오류를 직접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며 인공지능의 불완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참여형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예술가의 단상을 살펴보고 미래 공생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8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국비와 도비, 농협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사업인 농촌 왕진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괴산군 청천면에 사는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아파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진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상지대 한방병원 의료진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문진을 하며 어르신들에게 침을 놓습니다. 바쁜 농산일에 마땅히 찾을 병의원도 없던 어르신들에게는 무엇보다 반가운 손길입니다. 한의원도 없고 뭐 침을 맞을 만한 데가 없어 침을 못 맞았는데 오늘 이래 아픈데 침을 맞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한켠에서는 시력 검사를 하며 어르신들에게 돋보기 안경을 줍니다. 안과를 가려면 뭐 증평이나 청주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안과 진료반이 와갖고 이렇게 검사를 해주시고 뭐 사진까지 찍고 또 돋보기까지 이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광선을 이용한 치아 검사도 이뤄집니다. 노령 인구가 대부분이어서
치아 관련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국비와 도비에 농협이 비용을 분담해 올해 규모를 더 확대했습니다.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불편이 가중되는 농촌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고 또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번 농촌 왕진버스 행사를 우리 청천농협에서 갖게 된 것을 맞춤형 의료 서비스 사업인 농촌 왕진버스가 의료 사각지대 농촌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지난 4월 전국의 출생아 수가 증가했지만 충북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북 출생아 수는 58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명, 8.3% 감소했습니다. 같은 달 전국 출생아 수는 19,000여 명으로 2.8%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증가한 것은 19개월 만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북 등 6개 시도는 감소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국제정원 박람회와 충청권 학예 유대회 등 숙박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세종시 나성동에 6개 필지의 숙박 용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첫 4성급 호텔이 최근 적자 누적으로 강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용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도심의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립박물관단지와 세종수목원에 인접한 이곳 나성동 일대에 500에서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 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6개 필지, 6,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최고 12층 규모의 숙박업소를 최대 6개까지 유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세종시 방문객은 2,746만 명까지 증가했지만 세종 도심에 운영 중인 숙박시설은 5곳, 하반기 문을 열 예정인 호텔까지 포함해도 객실 수가 950개 정도입니다. 행복청은 국제정원 박람회와 학예 유대회 등 국제행사들과 세종의사당 유치 등을 고려하면 오는 2026년까지 최소 2천여 개의 객실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관련한 기능들이 조금 더 확충이 되면 이런 마이스 산업을 위한 수요 부분이 점점적으로 늘어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숙박용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21년 세종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4성급 호텔이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해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등 세종시 상권 불황이 심각한 상황 때문입니다. 용지가 공급되는 나성동 일대가 세종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인 만큼 분양가 책정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뤄지냐도 관건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나 그다음에 시민분들께서 우려하는 문제들까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좀 합리적인 가격들이 좀 조성이 좀 돼야 된다라는. 행복청은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 2주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반기부터 용지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청주에서 중국 옌지 정기 노선을 취항했습니다. 옌지 노선에는 월금 주 2회 189석 규모의 항공기가 투입됩니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18일 장자제 정기 노선, 20일 푸꾸옥 부정기 노선 취항을 확정한 데 이어 9월에는 인도네시아 바탐 부정기 노선, 10월에는 중국 하얼빈, 선양, 상하이 등에 대한 정기 노선 취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페이 인센티브가 다음 달 한 달간 10%로 상향됩니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7월 한 달간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월 충전 한도인 30만 원을 결제하면 인센티브 3만 원이 캐시백으로 적립됩니다. 또 착한 가격 업소와 청주페이 앱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인센티브 5%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립 컨벤션 센터인 청주 오스코를 위탁 운영할 사업자로 전시기획 전문업체 메세이상을 선정했습니다. 마이스 업계 최초의 코스닥 상장사인 메세이상은 도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2027년 6월까지 3년 동안 청주 오스코를 운영하며 한국마이스협회가 자문으로 참여합니다. 책 읽는 청주 선포식이 오늘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선정 도서는 일반 부문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청소년 부문 나에게 나다움을 주기로 했다, 아동 부문 도깨비폰을 해지하시겠습니까로 선포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책 읽는 청주 한마당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청주시립도서관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늘 재개관을 통해 문화 거점 도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충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다음 달부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1일 47,560원으로 최대 150일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나 자영업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